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서 사업하시기들 많이들 힘드시죠? 힘들면 힘들수록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납니다. 그 중에 많이들 하시는 생각이 뭡니까? 외국 가서 사업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주위에 보면 꼭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중에 외국 가서 성공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요즘 같은 시기와 경기에는 부럽기도 하고 절실합니다. 많이들 고민하시죠? 그렇다고 무작정 현지에만 갈 수도 없습니다. 외국 가서 성공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또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에 대한 사정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본인이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지에 대한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조사를 한 후에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준비해야지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만 잘 습득하셔도 벌써 절반의 성공은 이루신 겁니다. 그럼 먼저 필리핀의 사업 종류, 법인 설립 순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리핀 법인 설립 절차와 사업인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법인은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커미션이라 부릅니다. 이걸 줄여서 SEC 혹은 세기라고 부릅니다. 법인 사업자는 2인부터 15인까지의 주주로 구성된 유한회사입니다. 2인 법인도 있기는 합니다. 이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근데 파트너십 법인은 법인으로서 제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필리핀에서 개인 사업은 DTI라고 합니다. 1인으로 구성된 일반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로 필리핀 현지인들의 소매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에게는 필리핀 자국민 소매보호법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통과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필리핀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필리핀의 법인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법인의 종류는 크게 현지인과 파트너로 같이 사업하는 합자법인이 있고요. 외국인이 100%를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단독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합자법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합자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자법인은 필리핀인 60%, 외국인사 10%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지분율차 등이 있고요. 주식 배분율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자본금이 외국인 단독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다음은 문의가 제일 많은 외국인 단독법인입니다. 외국인 단독법인은 외국인 지분율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소 자본금이 10만 달러 이상 되어야 하고요. 필리핀 투자위원회 BOI 볼드 오브 인베스트멘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리핀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구조, 자본금, 그리고 경영 방침 등을 명시한 목록입니다. 주주 명단, 회사의 주주와 지분 비율을 명시한 목록입니다. 이사회 결의,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신분증 사본, 필리핀 주주와 이사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는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필리핀 합자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자법인은 5,000페소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법인 설립 시에 일반적으로는 자본납입 증명이 필요 없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납입 신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업종에 이만한 규모의 요만한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서 납입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을 예치 시에는 현지 거주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발기인으로서 인정해줍니다. 아니면 필리핀 주주가 발기인으로 해야 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 납입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주주 구성은 기본적으로 5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주주 구성을 5인으로 했을 시 2명은 한국 사람 40%에 3명은 필리핀 사람 60%입니다. 만약 한국 사람의 주주가 3명일 경우 필리핀 사람은 4명이 되어야 하고 지분은 그대로 한국 지분 40%, 필리핀 지분 60%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법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지분을 소유할 시에는 한국 법인의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의 지분은 40%까지 가능합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업종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이 필요한데요. 이미 동일법인명에 동일업종이 선점하고 있다면 다른 법인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합자법인의 장점은 자본금이 낮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단독법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자본금 1000만 페소 이하는 워킹비자가 발급이 잘 안됩니다. 지분이 필리핀 주주가 높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의사항이 제일 많은 외국인 단독법인입니다. 한국인 사업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외국인 단독 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20만 달러 이상의 납입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납입 자본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필리핀 현지은행에 개설해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 예치 시에는 현지 거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필리핀 시민권자를 발기인으로서 인정해줍니다. 5인 주주 모두 한국인 100% 지분 시에는 현지 영주권 혹은 장기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주주들이 영주권이나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인 단독법인 설립이 가능은 합니다. 외국인 단독법인 역시 한국의 법인이 지분을 96%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지분을 소유할 시에는 한국 법인을 대리할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업종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승인서는 발급 필수입니다. 외국인 단독법인 설립 소매, 식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단독법인 설립 중에서도 제일 문의가 많은 업종입니다. 한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소매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어떠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식당, 카페, 커피숍 등등.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한국인 소매 식당 단독법인을 설립하려면 2,500만 페소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한국 돈 6억이 넘는 돈이죠. 이 금액을 필리핀 현지 은행에 납입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을 예치 시에 발기인이 되고 싶다면 필리핀 현지 장기 거주 비자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은 한국인이 납입 자본금을 관리하려면 필리핀에 장기 거주 비자가 있어야 하고 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 납입 자본금을 하루만 넣고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하루 지나서 자본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필리핀은 법인정관이 발급될 때까지 자본금을 인출 못합니다. 그리고 법인정관을 은행에 확인시켜줘야지 그때 비로소 자본금 인출을 풀어줍니다. 6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처럼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식당 소매 외국인 단독법인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KFC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6억이란 금액에 자본금이 없으면 소매를 못하느냐? 그건 아닌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인 개인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투자라고 봐야죠. 그 명의를 빌려준 필리핀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나중에 변심을 해버리고 가게를 뺏어 가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매출이나 가게에 나오는 수익을 필리핀 명의자 마음대로 유용을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계속적인 금전 요구, 협박 공갈을 쳐도 이 역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당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소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필리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지금 막 창업을 하시는 분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도저도 안 되면 못하느냐? 포기해야 하느냐? 모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좀 더 나은 해결 방안이 있을 겁니다. 법인 설립 시에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이 필요한데요. 이미 동일법인명에 동일업종이 선점하고 있다면 다른 법인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등록주소지, 법인등록지 임대계약서, 한국주주 여권사본이 필요하고요. 필리핀 주주는 관공서 신분증 복사본이나 또는 여권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주들 필리핀 현지 거주지 주소가 필요하고 국세청 개인 납세번호죠. 주주 개인당 각각 발급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세무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필리핀에서 국세청은 BIR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자동으로 세금 신고가 등록이 되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국세청에 세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필리핀 국세청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법인정관, 법인취등록세, 그 외에 각종 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등록지, 임대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록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하고 기간 후 등록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분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되게 민감하고 신경이 많이 써있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필리핀의 세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강의할 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랑가이 동사무소 허가입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동사무소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서류 절차는 딱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법인정관이 필요하고요. 법인등록지, 임대계약서, 허가비용 보험, 지역세금 등 세금은 법인의 주소지나 자본금 등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바랑가이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음에 필리핀의 주요 관공서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허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허가서를 메이올스 퍼밋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의 시청은 한국으로 보자면 구나 군단위입니다. 그래서 구청허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법인정관, 법인등록지, 임대계약서, 바랑가이 허가증 필요하고요. 허가에 필요한 지방세, 소방, 환경, 보건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법인의 주소지나 자본금 등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소방환경보건허가가 지역에 따라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면, 주방시설, 소화기 등이 필요합니다. 상기 준비 서류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요. 상기 서류 절차 및 진행은 지자체의 지자체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허가서는 보통 매년 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나름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관공서 중 하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장 실사도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된다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법인 등록하고 그 다음 사업인허가, 바랑가이허가, 시청허가서 또는 비즈니스 퍼밋이라고도 합니다. 세금 등록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청 등록과 시청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상당히 부과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후 서둘러서 등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사업자 고려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투자 규정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정과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자문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행정적 법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해 법률 자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이 첫 시간이라서 다소 어색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필리핀 사업법률지원센터는 필리핀의 사업법률 이외에도 비자, 노동 등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시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